메타버스 적용 범위가 게임, 생활소통 서비스를 넘어 업무 플랫폼으로 확산 중입니다. 이미 다수의 메타버스 업무 플랫폼이 존재하며 비대면 시대에 맞아 급성장하고 있고, 기존 게임과 생활소통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에 활용되었던 게임 엔진이 전 산업과 사회 분야로 확산 적용되어 메타버스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메타버스 경험을 지원 및 확대하는 기기에 VR HMD가 본격 가세했습니다. 기존의 메타버스 경험은 PC, 모바일, 콘솔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VR HMD의 판매량이 급증하며 VR 대중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메타버스 경험 기기들이 지속 개발 출시되면서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휴먼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디지털 휴먼 제작에 많은 비용, 시간, 전문 기술이 필요하였으나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휴먼 제작의 기술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전 산업으로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은 여러 지식재산권, 인터렉처럴 프로퍼티, IP 사업자와 제휴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 분야를 급속히 확장 중입니다. IP 사업자가 자사 IP를 기반으로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IP 사업자와 제휴를 확대하려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과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IP 사업자 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연합 경쟁이 예상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토큰의 약자인 NFT는 메타버스의 다양한 사용자 창작 컨텐츠의 희소성, 소유권 부여가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사용자는 NFT를 활용해 자신의 디지털 창작물을 상품화하여 이를 암호화폐 등 대가를 받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창작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NFT의 장점과 메타버스에서의 활용, 투자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NFT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저작권 침해 등의 위험 요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메타버스 시대에 부상하는 새로운 직업, 창업, 부캐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메타버스 시대의 생산성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합니다. 정부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공, 사회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의 위험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52회 스프리 포럼 메타버스 비긴스 고투 글로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발표 및 사회를 맡은 스프리 지능데이터 연구팀의 한상열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국경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는 메타버스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포럼은 저를 포함한 5분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본 포럼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본 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팅창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등 댓글을 남겨주시면 토론 시간에 답변을 드리고 그중 100분을 뽑아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발표에 앞서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님의 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 박현재입니다. 먼저 제52회 스프리 포럼 메타버스 비긴스 고투 글로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AI, XR,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한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 인공지능 국가 전략, 2020년 가상융합 발전 전략에 이어 2021년에는 메타버스 관련 정책 이슈 발굴과 정책 수립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소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동향 파악, 현안 발굴 및 기업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매월 스프리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시공간의 제약과 국경을 뛰어넘는 메타버스 글로벌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인 XR, 즉 가상융합기술 중심으로 국내 메타버스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내 메타버스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와 매출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해외 현재 시장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포럼에서는 글로벌 가상융합 선도국을 지향하는 영국의 글로벌 전략과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영국 진출 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해외 정보를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글로벌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영국은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산업 발전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4대 디지털 핵심 기술을 가상융합 기술로 지정하고 2018년에는 이머시브 이코노미라는 이름으로 가상융합 경제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국 가상융합 기술 기업들 중 70% 이상이 수출 기업으로서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며 영국 정부도 브렉시트 이후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진출 및 협력에 호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포럼에서는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 석좌 교수로 재임 중이신 정형수 교수님을 모시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가상융합 기술 시장 정보, 특히 한국과 영국 간의 글로벌 협력 방안 제안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영국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테트로 시그넘과 테크노빌리지 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현지 정보와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정형수 교수님, 경희대학교 건오병 교수님, 서울대학교 전상훈 교수님, 테코빌리지 최동원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스피릿 포럼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순서로서 제가 메타버스 비긴스라는 내용으로 메타버스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를 10분 정도 간략하게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인사드린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한상열 선임연구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메타버스 비긴스라는 제목으로 메타버스의 현재 주요 동향과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받고 있고 개념에 대해서도 많은 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메타버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상과 현실이 서로 융합하면서 그 속에서 그전에는 없던 새로운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가상, 현실 융합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가 최근에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주요한 기업의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이내에 현재 소셜미디어 중심의 회사 구조를 이제 메타버스 회사로서 바꿔나가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전에도 이제 현재 2D 환경에서, 인터넷 환경에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이제 연결체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2D와 인터넷을 통한 그러한 연결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서 갖는 더 공간감을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커버가 얘기하는 것은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실존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가상 현실 융합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전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해오고 상용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많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사례가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국방부 사이에서 체결된 25조 원 규모의 미래형 전투고글 공급 계약입니다. 단지 이것은 이제 그 고글만이 아니라 현재 그 다양한 그 가상융합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큰 규모의 어떤 그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향후 이러한 이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될 시에 과거 인터넷이 국방에서 이제 민간으로 넘어서 큰 파급력을 가졌던 것처럼 그럼 과거 같은 사례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또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여기서 나온 기술들이 어떤 부분들이 또 민간으로 이전이 됐는지, 민간에 어떠한 영향을 갖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또 이 지자체를 비롯한 최근 또 국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메타버스를 자사 산업이나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 메타버스를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2.0에서도 그전에 나왔던 이제 아이템과는 달리 새로운 신규 아이템으로서 메타버스가 추가가 됐고 이에 대한 내용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4월경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신산업 전략지원 TF가 만들어졌고 메타버스 작업반이 꾸려졌습니다. 또한 이제 과기정통부도 이제 민관이 함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목표를 갖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메타버스 사실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그 1996년에 이제 처음 소수의 개념이 나오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세컨 라이프라든지 싸이월드 같은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메타버스가 많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초기 메타버스는 사람들의 유의적 활동이나 소비적 활동에 주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제 메타버스는 이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발전, 어떤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용자들이 단순히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이 어떤 아이템을 새로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프로슈머 개념의 이제 크리에이터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의적인 성격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도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XR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XR 기술이 주로 이제 보여주는 어떤 시각적인 면에 많이 집중을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러한 XR 기술이 인공지능과 함께 결합하면서 이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상당히 지적인 어떤 그 지능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컨텐츠를 보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상호작용적인 지능적인 그러한 이제 컨텐츠들이 가능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그러한 이제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기존 인터넷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를 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좀 간략하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인터넷 시대에는 우리가 주로 어떤 2D 화면, PC나 모바일 같은 제한된 크기의 스크린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업무를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세계를 우리가 둘러싸는 이 공간 자체를 어떤 스크린으로 써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우리가 주로 웹페이지를 통해서 클릭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다면은 메타버스 시대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동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있는 이 장소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으로 특정 공간 텔레포트하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디지털 휴먼이나 이런 새로운 아바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고 공간 측면에 있어서는 현실과 아주 똑같은 유사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존에 상상하기 힘들었던 어떤 새로운 그러한 이제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 측면에서도 어떤 과거의 인물을 불러오거나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과 공간과 시간의 혁명이 일어나는 공간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주요한 이슈들이 이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는 주로 이제 게임 위주로서 어떤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발전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국방이라든지 제조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산업 분야에서 메타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에는 VR, HMD가 어떤 사용성 이슈에서 문제가 어떤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어떤 발열 문제라든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사용성에 많은 이슈가 제기가 됐었지만은 최근에는 굉장히 이런 문제들을 기술적인 진전이 많이 이루어졌고 어떤 대중화된 어떤 VR, HMD가 등장할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단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지고 어떤 이제 인터랙션하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 기기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오감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술적 혁신과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디지털 휴먼도 이제 우리가 일상의 TV에서 접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이제 인공지능과 어떤 3D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어떻게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디지털 휴먼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일상 속에 광고라든지 어떤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산업 분야에서도 어떤 안내원이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그냥 우리가 인간의 일을 갖다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디지털 휴먼이 하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떤 메타버스에 있어서의 입체 컨텐츠를 그런 만드는 일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AI 기술, 머신러닝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런 이제 3D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이나 시간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한 컨텐츠의 질도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AI가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오면은 메타버스의 컨텐츠들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제페토나 포트나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자들이 모이고 또한 이제 젊은 어떤 MZ 세대들이 많이 주 이용자로서 등장하면서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IP 제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어떤 제휴를 통해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이제 즐길 수 있고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NFT 측면은 이제 또 NFT 측면도 상당히 요새 최근에 많은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는 Non-Fungible Token이란 말의 준말로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전에는 이제 디지털 재화가 이제 무한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희소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거래하기도 어려웠지만은 NFT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디지털 재화의 어떤 희소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그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처럼 디지털 객체의 어떤 물체, 디지털 어떤 재화에 특정한 인증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디지털 재화들이 거래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수단으로서 NFT가 이제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특히 예술 분야나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 NFT를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가 이 메타버스에서 어떤 그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라는 개념에서 상당한 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5가지의 주요 이슈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넘어서 경제를 확대되는 메타버스, 또한 이제 그 아까 VR 기기를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메타버스 기기가 등장이 하고 있고, 또한 디지털 휴먼들이 우리 일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등장을 하면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IP와 협력하면서 메타버스 콘텐츠가 더욱 다양해지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제 NFT와 결합하게 되면서 디지털 재화를 통한 메타버스의 생산과 소비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뭔가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페토 같은 그런 공간에서 이미 크리에이터로서 아바타 아이템을 만들고 그걸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크리에이터가 이제 새로운 또한 직업군으로서 이미 어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들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이제 기술이나 전문성이 메타버스로도 전이가 될 수 있고 또 메타버스 공간에 특화된 그러한 크리에이터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들도 이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현재 사업을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거나 새로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가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국가에 현재 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등을 이제 메타버스 전환하는 것을 이제 검토해 볼 수 있고,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가속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또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라든지 어떤 몰입 공간에 대한 어떤 중독된 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또 정부에서 또 이제 좀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 이제 시대를 맞아서 XR 기술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XR 이제 산업들은 이제 현재 어떤 국내 위주로 좀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의 어떤 성장 측면이라든지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국경 없는 어떤 현실 제약이 적은 메타버스 공간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모색해 볼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해서 이미 또 현재 기업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은 몇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그 해외 시장 정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 포럼을 준비하게 된 주요한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발표를 마치고 뒤에 이제 영국에서의 어떤 해외 진출 관련된 정보라든지 실제 사례 등을 통해서 XR 기업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 발표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발표자로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 MMU의 정영수 석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영수 교수님은 MMU에서 20년간 재직하셨으며 36권에 이르는 SSCI 논문을 출판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국제실감형 기술혁신협회 회장, 한영과학기술산업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과기부, 문체부, 산자부 등 국내 정보부처의 자문도 맡고 계십니다. 특히 국내 기업의 영국 진출도 지원하시는 등 국내 XR 산업 발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유럽, 영국의 XR 시장 동향과 한국, 영국 간의 XR 메타버스 협력에 대한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석좌 교수인 정형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영 XR 메타버스 협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은 AR, VR 허브 연구소장을 하고 있고요. 국제 AR, VR 컨퍼런스 의장, 그리고 한영 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최근에 확장현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메타버스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희대 해외석학 교수로 와 있고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메타버스의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상 증강현실 연구소는 AR과 VR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고, 또한 이곳에 필요한 연구를 통해서 이 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산업적인,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먼저 우리 이것을 나누기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1차, 2차, 3차, 4차 산업에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우리가 메타버스의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죠. 5G나 인공지능이나 가상 증강현실, 블록체인, 우리가 NFT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술들, 그리고 디지털 트윈, 엣지 컴퓨팅, 그다음에 IoT, 그리고 클라우드라든지 모두 이런 것들이 잘 융합이 되고 협력됐을 때 사실은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사실은 코로나와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존의 4차 산업혁명이 많은 어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큰 전제하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정말로 앞당기는 역할을 한 게 코로나였고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 세상이 거대한 실험실이 되어버렸죠. 기존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 경험을 하고 있죠. 특별하게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비대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특별하게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확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게 사실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최근에 확장현실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의 시간을 타임이 노 타임이 되고 그리고 스페이스 공간이 갑자기 노 스페이스 버추얼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현재 메타버스에 주목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크게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은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 발전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겪어왔죠. PC가 메인 플랫폼일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나 IBM이나 이런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그 다음 플랫폼이 되었고 모바일 플랫폼이 되면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플랫폼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AR, VR, MR, 믹스 리얼리티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제2의 어떤 인터넷, 제2의 다음의 플랫폼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아주 지배적이고 그것을 가장 사실은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상현실은 우리가 헤드셋을 쓰고 버추얼 세상을 경험하는 거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현실에 이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끌어다가 경험하는 거죠. 이 두 개를 앞에 놓은 게 혼합현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게 사실은 Extended Reality, XR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확장현실 XR입니다. 근데 XR은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이렇게 혼합해 놓은 게 아니냐, 믹스 리얼리티하고 라는 개념과 굉장히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은 이 확장현실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AR, VR, MR에다가 인텔리전트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들을 확장해주는 정말 리얼하게 해줄 수 있는 햅틱 기술이 있죠. 멀티센서리. 우리가 현재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고 있다면은 이제 맛을 본다든지 냄새를 본다든지 아니면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것들이 구현해내는 기술이 확장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우리 정부에서 가상 융합 경제라는 말로 XR을 이 문화 쪽에서 볼 때는 실감 기술이라고 보고요. 이제 기술 쪽에서 볼 때는 가상 융합 경제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죠. 사실은 이 부분이 XR과 가장 근접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과연 메타버스는 갑자기 생긴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여러 가지 그 변화 과정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과거에 단순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기술들은 AR, VR, MR이라고 하면은 현재는 보다 스마트하고 이게 인텔리전트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을 특별하게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멀티센서리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실용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현해내는 기술을 XR이라고 하고 메타버스는 가까운 미래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그러한 미래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좀 보고 그다음에 미래를 좀
말하기를 원하는데요. 글로벌 XR 시장의 현황을 보면은 국가별로 주요 정책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부분의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VR, AR 그리고 이것의 현상인 인공지능과 그리고 4차 산업의 여러 기술이 합쳐진 그런 XR을 중요한 기술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문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스마트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고민 가운데 많은 XR의 어떤 유스 케이스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디바이스라든지 컨텐츠를 개발한다 이런 많은 일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유럽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적인 XR 산업의 시장과 성장과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XR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아주 다양한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XR 어플리케이션들이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도 이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현재 유럽에서는 XR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요, 흥미롭게도 교육과 훈련이 가장 많이 발달한 곳입니다. 특별하게 제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산업, 리테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사실은 게임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쪽이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유럽을 보면은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보면은 이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이 헬스케어 이쪽 부분이 가장 많은 시도가 되고 있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영국을 중심으로 주요 허브를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 중심, 그리고 아일랜드는 더블린, 그다음에 프랑스는 파리, 그다음에 독일은 베를린이나 뮌헨, 네덜란드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면 스페인의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그리고 핀란드도 굉장히 이노베이트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북쪽, 스칸디네비아 컨트리 이쪽에서도 이런 주요한, 유럽의 주요한 XR 허브로 이렇게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유럽의 이 XR 프로젝트를 잠깐 보실 텐데, 보시면은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증강현실이나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 건축이나 건설에 활용되는 프로젝트,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더 인텔리전트한 XR 시스템이나 아바타를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가상 캐릭터를 제작하는 이런 프로젝트, 그리고 게임을 이용해서 재활하는 이런 부분들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촉각을 이용해서 상호작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몰입형 VR을 통해서 더욱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생산 라인의 어떤 실체감을 극대화를 통한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유럽 전역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의 체험관이나 테마파크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서비스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코로나가 XR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당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유럽 각국,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이런 다양한 시도가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메타버스 등의 어떤 새로운 개념, 기존에 이루어졌던 어떤 개념보다 새로운 개념이 없나,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현실과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경험과 이런 시장 기회에 주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한국처럼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나라가 현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은 현재는 XR이지만은 이제 점차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이 페이스북이 우리는 메타버스 컴퍼니가 될 거다 이런 선언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과연 메타버스가 다음에 인터넷 혁명이 될 것인가 이런 기사를 내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을 보면은 증강현실은 실제 공간의 가상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것,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상공간, 그리고 혼합현실은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그 다음에 제가 설명했던 확장현실 같은 경우는 이 혼합현실과 함께 미래 신기술, 특별하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들이 그 다음에 이 햅틱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구현하는 거죠. 메타버스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되었을 때, 이 확장현실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확장돼서 초연결, 초실감, 디지털 세계로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를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이미 왔을 수도 있지만은 이 확장현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 가장 유명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많은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보여주었죠. 특별하게 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컴퍼니로 선언한 것, 그리고 국내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됐죠. 그래서 로블록스를 사던 어떤 그 주식투자자들이 뭐 맥스트 AR 그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렇게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플랫폼 기업도 필요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애플 이런 기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게임 기업들 이렇게 로블록스를 만드는 엔비디아, 닌텐도, 포트나이트 이런 마인크래프트를 구현하는 다양한 게임 업체들, 그리고 장비 업체들, 통신사들,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MS나 구글 같은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타버스는 큰 방향이고 이런 관련 기업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메타버스에 주목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봤을 때 소셜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잠재성.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가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소셜 커뮤니티가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놀이를 만들어 줄 것이냐. 근데 한번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강력한 파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BTS처럼 아미 같은 강력한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했을 때는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셜 커뮤니티라는 그런 잠재성,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현실에 처한 어떤 현실에 우리 땅이 이렇게 좁잖아요. 근데 이것을 현실 가상을 넣는 새로운 어떤 디지털 영토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관심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자산 등 이런 4차 산업의 신기술과 융합하는 그런 요소가 다분하거든요. 그리고 가상시장 매장을 통해서 이런 버추얼 마켓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메타버스 새로운 어떤 경제, 예전에는 현실에서 돈을 벌어서 가상에서 썼지만 이제는 가상에서 돈을 벌어서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 경제에 대한 가능성,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창작자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메타버스에 주목하는 어떤 구글 이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메타버스에 주목하는 나라가 현재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 가능성을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기를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상열 우리 연구원님이 벌써 커버를 하신 건데, 그러면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과연
경제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컨텐츠를 액세스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디지털 휴먼을 어떻게 사용하고 기업들에게는 이 IP,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어떻게 창작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가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의 한국판 뉴딜 2.0에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이 내년 예산에 2조 6천억 원이 이렇게 새로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그 기반들이 마련되어지고 있고 그런 아주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 메타버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크게 맥스 주관에서 이 관광 여행 AR 도시 정보 서비스 이런 걸로 해서 관광과 관련된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제작되고 있잖아요. 창덕궁이나 북촌, 한옥마을, 천안 독립기념관 등에 활용되어질 거. 그리고 또 인천하고 네이버스, 인천공항은 해외 방문자들에게 스마트한 공간 이동과 그리고 스마트한 일상의 경험 제공을 위해서 이런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이 메타버스를 볼 때 사실은 제가 영국의 어떤 중요한 흐름들을 좀 흥미롭게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크리에이티브한 부분과 경험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이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머시브 텍, AR, VR, 가상 증강, 확장 현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개념들이 영국에서 쭉 개념적으로 정립이 되었고 실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창조 산업과 그 다음에 AR, VR을 통해서 이 큰 4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1,000억 규모로 한 프로젝트당 250억 정도로 해서 그 e스포츠를 전 세계로 이렇게 영국 기반 e스포츠를 방송사와 그리고 e스포츠 구단과 합작해서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학가죠. 셰익스피어의 공연을 정말로 이 XR이나 이 신기술로 경험을 확대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덕터후 너무 잘 아시죠? 이 덕터후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공룡이나 로봇을 교육과 엔터테인먼트에 하는 그런 커다란 프로젝트를 영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이미 저기 앞에서 얘기를 했겠지만은 1,252조 원 단위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 많은 기존에 있던 어떤 시장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메타버스 이코노미가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참 흥미로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창작자 경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혹은 트위치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창작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 시대,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커뮤니티를 가지고 성장했을 때 사실은 메타버스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창조 경제, 그리고 체험 경제, 그죠? 체험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술과 융합해서 이머시브 이코노미, 가상 융합 경제가 왔다면은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경제로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고 보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e스포츠나 문화공연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일들이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사실은 어떤 주제가 메타버스 해외 진출 이런 건데, 이 기업들이 봤을 때 글로벌 진출 이유, 그다음에 국내와의 차이점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새로운 시장 개척, 그리고 현지와의 어떤 차이점을 볼 때 우리는 퀄리티를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은 참 앞서 있다고 보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 크리에이티브한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한 뭐 4시간, 5시간 기차 안에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다양한 잠재성이 있는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것을 과연 메타버스가 라는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국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있어서 어떤 이론적으로 탄탄하고 그다음에 전략적이고 정책이 강한 영국이 우리 한국과 중요한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수많은 어떤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제국을 이렇게 경영한 그런 노하우가 있죠.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의 노하우가 아직 외교를 너무 잘하죠.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국과 만나서 혹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만나서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영국과 유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전통과 기술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한국의 기술력과 유럽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어떤 기획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공동 협력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 한 나라에 이렇게 협력하는 게 아니고 두 개 협력을 해서 글로벌 진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역할을 영국을 비롯한 어떤 유럽 국가들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크게 한번 계획을 좀 플랜을 짜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앞으로 1단계에서는 2년 동안에는 이 한영 XR 기반 구축을 하고 관련 기관에 영국 진출하는 이런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에 2단계 3년 동안에는 글로벌 XR 영국과 그리고 유럽과 협력을 해서 점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정말 글로벌 시장의 큰 리더가 되어서 정말로 톱2가 되면 어떨까? 그런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R 협력 기반 구축 및 한국 XR 메타 관련 영국 진출할 때는 한영 간의 어떤 협력 기반을 수립하고요. 그래서 양국 간의 XR 메타버스 전문가 간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도출해서 공동 세미나를 진행한다든지 그다음에 양국 고위 인사 교류를 통해서 이런 지원과 대외적인 홍보를 확보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제 협력 전문 인력 양성을 전문가를 파견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영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어떤 제도, 신기술 교류 및 무역 관련 규제 완화에 관해서 논의를 해서 사실은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투자라든지 진출에 대한 법제도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 협력 사업을 서로 추진하고 그래서 다양한 기업 그 다음에 대학, 정부기관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사업 진출을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이 계속 이 캐치업 전략이 아니라 이제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이제 글로벌에 정말로 리딩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인재 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인데 이런 대학 간에 혹은 실무자 간에 이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글로벌 XR 메타버스 리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타버스의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리고 비전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가 확대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허브 조직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래서 국제협력 조직을 활성화 그리고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뉴딜 2.0에서 생각하는 그런
메타버스의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단순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 영국과 유럽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과 그리고 또한 개발도상국의 XR 메타 기술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봤을 때 전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글로벌 리더가 될 잠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우리의 철학,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진 민족은 많이 없거든요. 이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은 다 제국주의거든요. 다 식민지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될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BTS처럼 K컬처가 너무너무 이렇게 잘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27년에 전에 영국에 갔는데 그때와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픈돼 있고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처럼 혁신이 잘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영국이 한 번 할 때 우리는 4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잠재성을 잘 살려서 이렇게 글로벌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그 특별한 어떤 한 섹터로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제가 관심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진행되어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해서 다양한 영국 기업과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과 이렇게 협력을 했었는데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르티라든지 컨셉트 헬스라든지, 여기는 영국 의료진들, 영국 의사들이 잘 디지털 헬스를 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한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영국으로 준비하는 기업들도 이미 이렇게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기업이 2개 있는데, 첫째는 테트라 시그넘으로 이게 심폐소생술을 VR로 교육하는 그런 것과 그 외에 다양한 의료 관련해서 영국과 협력하는 기업이 있고요. 또 한 기업은 테크빌리지라는 기업인데, 이 재활치료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어떤 이 비교인데 다른 것 같아요. 한 곳은 이제 의료진 중심으로, 한 사례는 기술 중심인데, 이 다음에 이제 이 2 사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과 영국이 실제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발표 시간 30분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해서 발표를 잘 끝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유럽과 영국의 XR 시장 정보가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장기적인 어떤 한영 메타버스 협력 기회 및 비전, 특히 이제 글로벌 탑2가 이제 매우 인상이 깊었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기업으로서 실제 해외 진출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영국 협력 내용을 발표해 주실 기업 2곳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업은 XR 기반의 의료교육 솔루션 기업인 테트라 시그넘입니다. 본 발표는 현재 서울대 의과대 교수이시자 테트라 시그넘 고문을 맡고 계신 전상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전상원 교수님은 분당 서울대병원 병원장을 맡으신 바 있으시며, 현재 아시아 심장혈관 흉부 외과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상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라는 것은 개인이나 혹은 커뮤니티가 아무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헬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의 정진이라든지 혹은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에 관계되는 모든 포괄적인 스펙트럼의 헬스 서비스를 포함하면서 생애 전 주기의 재활치료, 보조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과 혹은 국가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수준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헬스케어의 그 서비스 디스크레판시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마 저는 생각에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상의 공간, 인터넷이 합쳐져서 이 콜렉티브한 버추얼 쉐어드 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이 메타버스가 우리 인류의 건강권 제공에 아주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과 처음 그 VR 관련 관계를 맺게 된 것은 2019년,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을 방문하면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조금 전에 강의해 주신 그 티모시 정 교수님도 계시고, 대학 부총장님, 그리고 저와 긴밀하게 지금 연구 개발 또 비즈니스까지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 닥터 맥케이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그레이트 맨체스터 내셔널 헬스 서비스의 너싱 에듀케이션 디렉터인 분들과 만나서 이미 이 정 교수님 등 많이 만들어 놓으신 AR, VR 허브의 프로덕트도 토의를 하고, 또 의료 쪽, 또 에듀케이션, 또 여러 가지 헬스케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주 폭넓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련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R&D를 위한 퍼실리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피자도 이렇게 시켰는데 워낙 커서 2개 시켜서 한 판밖에 못 먹은 기억도 납니다. 또 런던으로 와서 VR 관련, VR 기술을 이용한 수술 교육을 하는 회사들도 방문을 하고, VR 관련의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펀드에 대한 전문가들과 미팅을 하는 등 영국과의 이때 방문은 저로 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교류의 폭을 넓히고 연구의 폭도 같이 넓히고 있고, 아마 이런 계기가 되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테트라 시그넘에서 만든 심폐소생술 플랫폼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센서가 포함된 그 마네킹, 그리고 가상현실과 실제 상황, 손을 정합시키는 기술, 또 여러 가지 예약이라든지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 또 인공지능 강사, 이 모든 것이 모여 있는 소위 말하면 메타버스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덕트를 처음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과 공유를 하고, 로스앤젤레스 소아병원,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과 과연 이런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지금 기존의 교육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LA 칠드런 하스피탈의 제안으로 유아,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플랫폼도 역시 가상현실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맨체스터 대학의 이 닥터 맥키넌이 TF 체어를 맡아서 이 부분들도 저희들과 같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생이 예약한 대로 로그인을 하게 되고, 가상의 환경으로 헤드마운트를 착용을 하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손에 어떠한 장치도 없이 가상의 환경, 가상의 환자와 실제 마네킹과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강사의 강의, 그리고 수행, 교육, 그 다음 테스트까지 이어지면서 실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가상 환경 속의 환자, 행인, 인공지능 강사와 직접 소통하면서 실제 현실에서 마네킹에 직접 시행을 하는 이러한 메타버스적인 개념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은 2003년에 대학병원급으로서는 세계 처음으로 fully digitalized, 완전한 디지털 병원으로 종이나 슬립, 필름이 없는 병원으로 개원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기록의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저희들 병원 개원 전에 이 부분 해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중요한 토의거리가 될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법규 개선도 이러한 신기술 발전과 함께 특히 의료에서는 꼭 함께 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병원의 전산화가 병원의 스마트 병원, 디지털 병원의 척도였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주변에 병원 가면 거의 다 모든 병원, 의원급까지도 전산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에 스마트 병원이란 어떤 것인가?
아마 이 부분 병원의 클리니컬 엑셀런시 그리고 의료인 교육, 환자 안전, 고객 만족 등 핵심 키워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XR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분당서울 한국의 외과 의사들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특히 저희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의사들의 수술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우리 훌륭한 의사들이, 교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킬 때 기껏해야 강당에 모여있는 200명 정도 강의하는 데 그칩니다. 역시 그 교육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원장 재임 시 소위 스마트 수술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핵심 기술은 이 가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수술실이고, 여러 가지 3D 카메라, 그리고 플로레센스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360도 카메라, 보이스 컨트롤, 여러 가지 이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 수술실입니다. 큰 모니터에서 직접 화상 컨퍼런스 같이 할 수 있고, 수술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어서 최고의 의사가 최고의 수술실에서 글로벌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었습니다. 즉, 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또 병원에 와서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고도 수술실 속에 있는 것처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아마 이게 제가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 쪽의 메타버스 에듀케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퍼실리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360도 카메라가 천장에 달려있는 것, 또 포타블로 달려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 대형 모니터는 영상도 볼 수 있지만 외국과 화상회의를 할 때 이 참가자와 집도의가 실시간으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밖에 방송실에서는 유튜브 혹은 실시간 라이브 서저리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은 몇 가지, 과연 XR이 헬스케어 쪽에 교육과 진료 또 여러 가지 치료 개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XR 기법을 활용한 교육, 보통 그 외과 의사 교육은 통상의 이 2차원적인 줌이라든지 이런 교육으로는 인터랙티브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러한 XR 환경이 실제 의료인 교육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첨단 XR, 메타버스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병원들의 얼라이언스는 이러한 가치 확산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디지털 세라피 역시 앞으로의 치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보통 이야기하는 텔레메디슨, 2차원적인 개념의 텔레메디슨을 벗어나서 실제 가상의 병원 개념의 버추얼 헬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트 서저리 에듀케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XR 기술을 활용을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인터랙티브한 외과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헤드 마운트를 착용하도 좋지만은 사실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any 디바이스, 어떤 디바이스를 활용을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XR 서비스를 통해서 효율적인 의학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리모트 서저리 에듀케이션입니다만은 지금 5G 기술에서 좀 더 속도가 붙는 이 인터넷의 개선이 있다면, 저지연이 가능하다면 리모트 서저리 자체도 에듀케이션이 아닌 실제 한국에서 어느 외국의 나라에 원격으로 수술하는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내외 약 200명을 대상으로 외과 컨퍼런스를 한 내용입니다. 강사는 영국 런던부터 일본 도쿄까지 각 나라에서 자기 연구실에서 이 버추얼 강의실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게 되고, 참가하는 의사들은 아바타 형태로 강의실에 참여를 합니다. 아주 몰입도 있는 교육이 되고, 여기서 라이브 서저리를 저희 병원에서 중계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술 상황에 대한 질문과 토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수술 화면을 볼 수가 있고, 또 고개를 돌려보면은 수술실 속에서 이 수술을 할 때 마취 의사는 어떤 일을 하고, 또 혹시 간호사는 어떤 걸 한다든지 고개를 돌림으로써 자유롭게 볼 수 있어서 마치 본인이 수술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혹은 그 이상의 몰입감 있는 교육을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는 그 외과 교육의 아마 스탠다드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라피입니다. 과거에는 약 아니면 의료기기였죠. 의료기기 장비였죠. 그러나 이제 제3의 디지털 진단, 디지털 치료가 역시 XR 기반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장애 혹은 심리안정, 재활 쪽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상당히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사실은 미국 FDA에서도 이런 데 인가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만은 최근에 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라는 이러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 인허가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FDA에서도 아마 디지털 치료제 인허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의 제3의 치료제로 역할을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러한 virtual VR 환경을 통해서 이 항암 치료 받는 환자와 혈액 투석 받는 환자에 대해서 파일럿 임상시험을 윤리위원회가 통과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기술로서는 기존의 의료 장비나 약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폼의 혹은 또 버추얼 폼의 컨설테이션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휴대폰이라든지 모니터에서 보는 2차원적인 텔레메디슨, 고혈압, 당뇨 혹은 반복 처방 같은 단순 질환의 텔레메디슨에서 벗어나서 아주 중증 질환의 버추얼 헬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마 머지않아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저희들은 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지금 네트워킹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영국과는 1, 2주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하면서 아주 깊이 공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싱가포르, 한국, 러시아, 미국, 남미가 이미 네트워킹이 되어 있고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가치 확산의 속도를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1인 국가 혹은 조금 더 앞서 나간 국가들이 디벨로핑 컨트리의 교육, 의료인 교육, 의료 교육 또 진료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헬스 서비스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난번 영국 다녀온 다음에 많은 정보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올해 봄에도 영국 대사관 갔다 온 이후에도 영국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맨체스터 대학에서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리딩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를 만들기 위해서 1.5 빌리언 파운드를 투자를 하겠다. 굉장히 혁신적인 이 R&D 센터를 만들고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도 맨체스터 트러스트 파운데이션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화상회의를 했고 저희들도 11월 중에 제가 영국을 방문해서 여기에 법인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UK 콜라보레이션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메디컬 트레이닝, 서저리 에듀케이션, 텔레 컨설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아마 이 하부에서 많은 세부적인 R&D 혹은 비즈니스가 생긴다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은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영수 교수님과 뜻을 모아서 우리가 XR 전공하는 분들이 헬스케어 쪽에 좀 더 공부를 같이 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 발전에 기여를 하자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로 해서 이번 9월 중에 발기 모임을 할 생각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기대를 합니다. 최근에 KBS 다큐원에 헬스케어 쪽 메타버스에 관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 비디오 클립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의 메타버스 도입은 단지 교육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한 온라인 학회는 가상 공간 안에서 치러졌습니다. 보이는 아바타들이 다 실제 의사들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요즘 학회와 고난이도 수술 중계를 넘어 새로운 분야로 메타버스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중입니다. 바로 가상병원인데요. 환자와 의사의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서 만나 상담과 진료를 진행하게 될 거라는군요. 결국은 모든 게 다 융합되어 있는 부분이, 특히 의료는 그런 부분이 다 융합이 돼야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헬스케어 쪽이 글로벌 최대 시장이죠. 이쪽 시장이 뭐 몇 달 전하고 지금하고 마켓 매저가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꼭 가야 될,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꼭 가야 될 부분이고, 이 속에 모든 융합 기술이 들어가죠. 우리나라 뭐 이번에 잘했는 5G, 오케이. 이런 것도 좋고, 뭐 우리 반도체 기술. 이게 이 속에 들어오면, 헬스케어 쪽에 들어오면서 그 가치는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앞으로 필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실제 병원에서의 XR 메타버스가 이게 실제로 도입이 돼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 특히 이 가상 공간에서 이 수술 세미나를 진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협력 사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메타버스 협력은 이제 어떤 비대면 수요를 넘어서 국제 협력이라는 중요한 니즈에도 부합하고, 의료 외에도 이제 최신 정보 공유나 이제 교육이 중요한 타 분야에서도 이 XR 메타버스 활용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기업으로서 이제 해외 진출 및 연금 협력 내용을 발표해 주실 두 번째 기업인 테크빌리지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크빌리지는 2017년부터 VR 재활치료 솔루션 개발을 추진해 왔고, 특히 2020년도에 대한민국 품질 대상 우수상, 그리고 2020년도에 신 소프트웨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럼 테크빌리지 대표이신 최동훈 대표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테크빌리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동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뇌병변 환자의 운동 및 인지기능 회복과 장애 예방을 위한 완전 몰입형 VR 재활치료 솔루션인 리브웨어라는 제품을 주제로 이 진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양해 말씀 하나 구할 거는 저희 회사의 제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제 홍보성 멘트가 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인 그 보행 패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대부분은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분들의 팔과 다리에는 정작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의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바로 뇌에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신호체계를 인지적인 자극을 통해서 회복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 VR 기술은 정말로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 공간의 실감도 높은 이 가상현실 환경은 체험자로 하여금 즉각적이고 또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유발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재활치료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에 대한 검증된 의료기관의 임상시험과 테스트, 그리고 최종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모 대학병원에 저희와 함께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줄 파트너를 제안을 했고, 다행히도 이 병원은 저희와 함께 MOU 체결을 이후에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또한 연구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었고요. 예전에는 이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죽어버리거나 손상이 될 경우 그 기능을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적당한 자극과 적당한 어떤 그 효과를 주게 되면 그 세포, 손상된 세포, 인근의 세포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뇌 가수성 회복이라고 하고요. 이 이론을 바탕에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순 제작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충남대병원을 통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고 진행했던 이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는 논문으로 쓰여져서 미국의 글로벌 재활의학 저널인 PMNR과 ARM에 각각 SCI 논문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제품이 개발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봤더니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 VR 기반의 이 뇌병 환자를 위한 운동 기능 회복을 위한 제품으로는 거의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해외에 많은 마케팅과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VR 기기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 기능 치료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기능에 대한 회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편마비에 대한 회복이죠. 그래서 팔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운동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을 이 VR 환경을 통해서 회복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한 인지 기능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인지력과 기억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저하될 경우에 특출난 훈련과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한 그 증상이 나빠져가는 이 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또 이 장애 예방까지 저희가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은 기존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인지 기능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제품으로는 꼭 VR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제품만의 저희가 그 목적을 갖고 개발했던 저희만의 차별성은 바로 인지력, 즉 판단력과 기억력을 훈련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머리만 쓰는 게 아니고 운동력을 같이 가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훈련하던 판단력을 훈련하던 이 체험자의 운동 기능을 같이 병행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저희는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한 개의 병원과 MOU를 맺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저희는 한국의 8개의 종합병원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요. 대기업 KT와도 같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 또 이런 보건복지, 그러니까 비의료기관인 이런 그 보건복지기관과도 같이 제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대한 내용은 아까 임상시험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대기업과 진행 중인, 저희가 KT와 함께 진행 중인, 비대면 기반의 이제 원격 VR 재활치료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진행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KT의 그 슈퍼 VR이라고 하는 그 HMD를 이제 갖고 환자에 대해서 실제 그 재활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HMD 장비를 가정에 공급해주고 가정에도 훈련을 한 다음에 이 훈련한 결과가 그대로 병원 서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했던 결과를 의사 선생님께서는 병원에서 보고 적절한 후속 조치와 훈련을 지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개발한다고 완료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대병원에서 지금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초점을 맞춘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정식적인 환자가 아닌 경치매 증상의 환자와 또 경도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러니까 치매나 이 기억력이 나빠져가는 이런 일반 고령자에 대한 이제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소화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경기도의 모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 가정에서 이제 환자가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고 계신 여러 명의 고령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인지 장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실제로 테스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인지 장애에 대한 테스트를 훈련을 했던 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된 어떤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 테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고령자 본인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정확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만족도가 100%께 가깝게 나왔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해서 이 탄생이 된 자료가 아니고 실제로 그 보건소 내에서 테스트에서 직접적으로 추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보건소의 사례가 언론에 노출됐던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저희가 낸 게 아니고 그 보건소에서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제출한 언론 보도를 했던 자료고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경치매 환자와 경도인장애 환자가 무려 100%에 가까운 만족도를 갖고 인지선별 검사, 그다음에 우울 척도, 또 주관적인 기억력 강퇴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설문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1차에 대한 이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부분 2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저희가 글로벌 진출에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두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저희가 영국의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 저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사례에 헬스케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저희가 정식으로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뭔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를 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와중에서 저희가 또 그 대학교 내에서 실행했던 크리에이티브 ARVR 허브에서 진행했던 이머시브 테크 세미나에 저희가 초청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각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제품 개발과 사업을 했던 그 제품을 갖고 와서 각자의 어떤 발표와 또는 그런 성능을 또 이제 나타내는 그 발표를 하는 자리였고요. 저희도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초대가 돼서 저희의 연구 이 과정과 또 이 제품의 출시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고 저희는 2019년도 유럽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유럽 ARVR 컨퍼런스에 2019년도에는 독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제품 연구 사례로 발표를 진행했었고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또 유럽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사업을 유럽 진출을 위한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내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사업인 이노스페이스 사업에 저희가 그 공간 안에 저희가 입주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 과정 통해서 저희가 현지 법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 저희 직원 한 명이 또 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약간 좀 늦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를 지을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저희의 사업 비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과 일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이제 재활치료사 A가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 솔루션이 이제 AI 기반, 인공지능 분석 기반으로 해서 고령자가 됐든 환자가 됐든 그 대상자를 기반으로 한 현재 상태의 몸 상태와 건강 상태, 운동 상태, 그리고 인지 기능 상태를 체크를 해서 이 체험자의 아주 맞춤형으로 그 콘텐츠의 종류와 그 난이도를 선택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 상에서 미국에 있는 재활환자 A, 그 다음에 뭐 일본에 있는 재활환자 B, 또는 뭐 호주에 있는 재활환자 C, 영국에 있는 환자 D,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은 공간에 들어와서 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내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아주 재미있는 게임 형태를 통해서 서로 의사와 함께 재활치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메타버스의 그 방향은 무엇이냐? 바로 좀 독창적이긴 합니다만 재활의와 헬스케어 관련된 고령자와 시니어 위주의 독창적인 메타버스 훈련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들 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상점도 오픈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런 좀 특화된 이런 좀 초점이 좀 집중된 이런 분야에 있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그 전 세계
그 시니어들이나 이런 고령자분들의 건강을 위한 그 플랫폼 하나를 묶어서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고 또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저희는 구축하고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수상을 했는데 저희가 상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제품에 대한 이 완성도와 또 환자나 체험자에 대한 안정성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품을 만들고 병원에 보내고 또 다시 환자에 적용한 그 데이터를 또 저희가 받아서 다시 또 추가 업데이트를 하고 또 보내고 또 받아서 다시 추가 업데이트를 하고 이 과정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바로 병원에 보내거나 바로 어디 현장에 보내도 체험자가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졌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빨리 진행됐는데 저희가 저희 사업에 대한 소개 영상을 간단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어떤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레이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are affecting our daily live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 elderly are in an environment where it is difficult to be treated. Tech Village has developed rehabilitation training content for elderly people with neurological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such as stroke, dementia, and Parkinson's disease through realistic VR content based on AI and IoT. Rehabware, a product of Tech Village, has proven its stability and effectiveness through clinical trials and joint research with various university hospitals, and product tests are underway in the UK, US, and Japan. In addition, self-developed smart gloves and smart balls can easily and effectively help patients with brain diseases recover motor function and prevent cognitive impairment virtually. Rehabware is growing as a global leader in the rehabilitation medicine market by winning the Best Technology Award from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Medicine, ACRM, and the Minister's Award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VR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콘텐츠를 제작할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 뇌질환이나 뇌병변에 대한 이런 재활치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치료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실제 제가 그 주에도 같이 보고 겪어본 결과 굉장히 어려운 치료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저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령자의 운동 및 인지 개선 훈련이지만 정말 저희가 기술과 또한 이 어떤 그 진정성을 담아서 쉽고 또 재미있으며 아주 효과적인 이런 재활치료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는 저희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 주식회사 테크빌리지 대표 최동훈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 재활치료가 정말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훈련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뭔가 고통도 줄여줄 수 있고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 가능하면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솔루션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현이 돼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많은 분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 약 5분 정도 뒤에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정영수 교수님, 전상환 교수님, 최동훈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해외 진출 정보를 잘 말씀해 주셔서 본 포럼을 신청하시는 이제 많은 기업, 기관 관계자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회에는 특별히 경희대학교 권하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권하병 교수님은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 학장님을 맡고 계시고 MMU 정영수 교수님과 한국, 영국 간의 XR 메타버스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선 권하병 교수님께 금일 발표를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어떤 소감이나
질문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권오병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프리에서 52회 이 포럼을 통해서 메타버스 해외 진출에 관해서 그리고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외 진출에 관한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이 논의의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오늘의 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윤수 교수님과 또한 선도적으로 이미 영국에 진출해서 많은 사례를 남기고 계시는 테크빌리지와 테트라 시그넘 측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어떤 단순한 기술이나 게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오늘날에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레스트라고 하는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강남의 부지가 팔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가 많은 제품들이 이제 거래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거래 대상은 오프라인 제품이 디지타이즈된 어떤 그런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정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관심을 가지는 크리에이터라든가 크립토 아티스트에 의해서 디지털로 제작된 그런 것들이 다 거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진품과 명품이라고 하는 두 조건을 갖춰야지만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텐데, 비록 이제 NFT 기술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대처는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그런 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메타버스를 통한 비즈니스, 즉 메타버스 비즈니스라는 것이 단순한 일순간에 어떤 패션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트렌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어떤 기술 전문 쪽보다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IT가 등장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트렌드가 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시장 효율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효율성을 얘기할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래 비용 이론이라든가 대리인 이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때 효율성을 보장한다면 그 IT와 그 IT를 기반한 서비스는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메타버스 비즈니스는 곧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참여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 같은 조직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한 수준의 시장의 규모와 그 다음에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타버스 비즈니스 내에서도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우리 메타버스의 해외 진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외, 특히 어떤 영국과의 상호 이익을 추구를 할 때 우리 양 국가 사이에 어떤 메타버스나 XR에 관련된 역량 비교가 필요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컨텐츠가 얼마나 글로벌화 되어 있냐라는 측면입니다. 우리 한국은 최근에 K-팝이라든가 K-드라마로 인해서 한국의 컨텐츠가 글로벌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도 이미 영국은 전 세계적인 얼라이언스가 잘 돼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글로벌 XR 컨텐츠 제작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의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협력의 글로벌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언어와 문화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언어라든가 역사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글로벌 협력이 비교적 활발하고 용이하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국가의 주변 국가 사이의 연대가 중요할 텐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비록 브렉시트는 있었지만 EU 지역 국가와의 그 범유럽 종합계획 수립 등 이런 그 프로젝트 수행이 굉장히 풍부하고 특별히 그 미국과의 협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과의 그런 연대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XR이나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물론 한국의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최근에 나타나긴 하지만 아직까지 영국처럼 이런 동아시아 국가 간에 연대하는 이런 종합적인 프로젝트는 거의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외 진출 역량이 또 있을 수 있을 텐데, 한국 같은 경우도 해외에 최근에 VR 센터 같은 걸 세워나가고, 물론 나중에 우리가 메타버스 센터를 또 세워야겠지만, 이런 것을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 유수한 기업들의 센터를 국내를 유치하는 것은 아직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유치를 하더라도 마케팅이나 영업센터가 들어오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R&D 센터가 함께 들어와서 한국 내 기술 내재화가 가능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영국은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그 VR 센터가 영국 내에 있고요. 국제적인 VR 센터를 유치를 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활발한 해외 진출과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역량을 따져봤을 때 분명히 한국과 영국과에는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는 그런 것을 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역량에 관련된 어떤 그 차이를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차이를 좀 극복하고 우리 특히 그 한영 XR 또는 한영 메타버스 사이에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질문을 아무래도 좀 우리에게 정영수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또한 특별하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한국과 영국 간의 역량을 비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과연 한국이 어떻게 국제 협력을 통해서 영국과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영국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우리가 강점이 뭐냐 이 역량에 대해서는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극대화하고 그리고 영국과 협력해서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은 첫째로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는 수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사실은 잘 해서 성공적인 국내 사례를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에비던스를 가지고 사례를 만들고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부터 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한 어떤 기획력이 있는 그런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과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것도 사실은 한 가지 방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건 간에 가장 큰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경제로 만들 것이냐, 비즈니스적인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잘 융합이 되고 이렇게 협력을 해야지 발전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영국은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 강하고요.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강하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잘 협력을 하되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이 메타버스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잘 해서 이
한국과 영국이 이 크리에이티브 한국과 테크놀로지 한 부분들을 협력을 하되 이 부분들을 어떻게 경제로 승화를 시켜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인력 교류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간의 프로젝트를 계속 해서 그 노하우를 배우는 게 저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향후 2, 3년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그 토론 내용과 그리고 이제 응답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그전에도 좀 궁금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오늘 그 유튜브를 이제 저희가 채팅창을 이제 오픈을 하고 궁금하신 부분들을 이제 댓글을 통해서 받았는데 좀 그 발표자분들에게 상당히 좀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 질문들을 좀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영수 교수님께 지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그 영국 정부가 이제 자국 내에서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나 이제 AR, VR, XR 생태계겠죠. 이걸 확대해서 굉장히 지원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좀 우리나라에 좀 도입이 좀 시급하다고 보시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런 이제 AR, VR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 정책에 관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영국에서의 정책 중에 국내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네. 네. 참 제가 이렇게 저는 사실 영국에 간 지 27년인데 영국이 잘하는 거는 참 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룰을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판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가만 보면은 영국 룰이, 물론 미국이 참, 가장 강력한 그런 초강대국인데 그 전에 어떤 룰을 영국이 잘 깔아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스포츠 룰이라든지 어떤 각종 어떤 룰들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이 배워야 될 점들이 이 장기적인 이 메타버스를 단순간에 정말 들불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불꽃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장기적인 그 관점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영국이 참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협력해서 이론적인 근거와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한다면은 훨씬 더 한국이 이 메타버스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벌 리더가 되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참 우리나라가 혁신성 때문에 빨리 적응하고 이런 부분 너무 잘하는데 조금 롱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정부가 어떤 AR, VR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좀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 한국과 영국은 굉장히 지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톱다운 방식이고요. 한국은 정책을 세우고 그 예산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한국이에요. 영국은 사실 폴리시를 정하는 사람과 버젯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점은 사실은 한국에서 어떤 아젠다를 정하고 그것을 밀어붙였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이 리소스를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이 정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리소스를 한꺼번에 이게 집중을 해서 그죠? 이게 분산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정말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했지만 뭐 약간 좀 프로젝트를 좀 대형화 시키거든요. 이게 250억 해서 4개 정도. 그렇게 해야지 뭔가 글로벌하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글로벌하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이 적어도 그 정도 규모가 돼야지 좀 나오는 그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도 있지만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그리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번 좋은 샘플을 만들어서 성공 사례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정책을 할 때도 그리고 워낙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융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하되 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강점이 뭔지 어떻게 정말 우리 스스로 이렇게 글로벌 리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 자원을 잘 해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좀 이제 폭넓은 또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할 부분을 좀 잘 기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글로벌 지향형으로 처음부터 계획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상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글로벌 이 수술실에서 이게 그 원격으로 이제 가상현실 같은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청자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몇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XR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수술실에 있는 것처럼 경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VR 헤드셋을 착용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이게 실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신 면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 헤드 마운트가 꼭 있어야 한다면은 특히 개발도상국 그 보편적인 교육에 상당히 불편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거는 뭐 휴대폰, 심지어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나 뭐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상당히 그런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마우스로 돌리면은 실제 헤드 마운트를 쓰고 돌아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해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상상하시겠지만 저희들 이제 학생 때 혹은 또 외국에서 견학을 오면은 집도의 뒤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머리 너머로 보는 거죠. 어깨 너머로 보는 거죠. 잘 보이지도 않고. 이걸 수술화면 또 수술실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화면 360 여러 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자기는 오히려 수술실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잘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교육이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개도국에 확산하자는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꼭 VR 헤드셋만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닌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PC나 기존에 있는 디바이스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이런 메타버스의 접근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그것도 의료 쪽에 또 관련돼가지고 이제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제 규제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좀 보면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료 관련 정보의 교육자료 사용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되는데 메타버스를 활용한 의료 헬스 교육 분야의 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국내법적으로 규제가 해소돼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 좀 더 질문을 좀 추가해 드리면은 이 영국과 이제 많이 이제 회의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한국과 영국 간의 어떤 규제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좀 한국이 좀 어떤 영국에서 좀 벤치마킹을 할 부분은 없는지 거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의료 정보는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의 장단점을 잘 아실 거고 그런 부분이 우리 문제에 있으면 또 규제 만들고 함으로써 스스로 활동하기 굉장히 발목을 잡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한 익명화가 되고 그 의료 정보 중에서 일부분 교육 자료로 나올 때는 이 환자가 누구고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은 좀 더 자유롭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지금도 그 정도 교육에 쓸 수 있는 거는 뭐 다소 불편함은 있습니다만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물론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동훈 대표님의 이제 그 발표 내용 중에서 그 이제 마지막에 어떤 비전으로서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만드시는지 아니면 어떤 이미 있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둘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플랫폼을 사용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메타버스 플랫폼에 있어서 이제 다중 유저가 접속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버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트워크 기능. 또 기술적인 거 외에 이제 그런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활용을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뭐 규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문 의료기기 영역과 또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은 정확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 각자의 그 플랫폼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 영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교를 했을 때, 그 의료기기 인증이나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하고 좀 제가 그 부분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영국은 실제로 코로나 이슈 때문에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게 의료기 인증으로 이제 이런 그 VR 기반, XR 기반 어떤 제품들이 의료기 인증을 받아서 서비스를 일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늦다 보니, 아까도 정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의 이런 능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들어진 제품들이, 완성도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쓰여지거나 제품화돼서 국내에 사용이 되어지고 또 해외로 수출하기에는 아직까지 장벽이 굉장히 두꺼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규제 완화 또는 뭐 어떤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FDA에서 그 VR 의료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 승인을 내준 사례가 여러 있습니다.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치료나 이런 명목이 있어서는 임상시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기관과 또 많은 자본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 이런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게 기업들이 그렇게 무너진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글로벌 경제를 이렇게, 뒤흔들고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어떤 그런 시점 앞에서 우리가 이런 그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폭넓게 물론 지금도 많이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런 실용적인 구간에서 조금 더 영향력 있게 그런 변화가 좀 더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정수 교수님. 예, 규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폐환자 재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 전제는 원격 진료, 우리가 말하는 원격 진료, 리모트 트리트먼트인데 그게 사실은 영국에서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련돼서 했던 프로젝트는 몇 년 전에 실시했는데 이미 환자들이 그 VR을 사용해서 이미 그 서비스가 이미 일반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를 통해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할 때 직접 이런 공간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뭐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서 혹은 비디오를 보면서 훈련하는 방법 그것과 아울러서 이 VR로 집에서 8주 동안 아무 때나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의사를 만나면서 옵션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그런 어떤 제약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주 뭐, 심플한 것 같은데, 영국에서 시작하는 그런, 메디컬 기업들은 그런 제약이 없는 것 때문에 거기서 빨리 이 임상 실험을 하고 영국 환자들 대상으로 한 다음에 바로 미국 시장으로 쉽게 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참 한국도 좀 이런 규제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의료에서 이 메타버스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훨씬 더 빨리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국내 이제 테트라 시그널과 테크빌리지가 영국에 있어서의 진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또 정혁수 교수님께서 많은 또 도움을 주고 계시면서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XR 기업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좀 해외에 좀 진출하고 싶은 그런 XR 기업이 있다면은 좀 내부적으로 뭔가 좀 준비해야 되는 좀 그런 사항들은 또 뭐가 있을지, 좀 준비해 고려해야 될 점 무엇이 있을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혁수 교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네네. 제가 볼 때는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량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정확한 어떤 아주 텐저블한 효과가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근거를 만들고, 특히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 R&D를 같이 해서 논문을 통해서 이 입증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너무 일찍 나와도 힘들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 나오면은 아무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그 적정한 규모의 적정한 역량을 가지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넷 파트너를 만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 스스로 혼자서 거기서 영국이나 유럽에서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사실은 국내에서 파견 직원이 2~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파트를 만나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걸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 정부도 그걸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일찍 나오면 안 되고 좀 준비를 해오고, 예. 기술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이 성공적인 것을 사례를 만든 다음에 영국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통 해외 진출하시는 기업들 중에 또 언어적인 장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사실은 제약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언어 때문에 사실은 언어 때문에 힘든 이렇게 진출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영 제너레이션은 사실은 언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량 있는 사람들 사실 인재 양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문 분야 플러스 그 다음에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우리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 쪽에서는 이미 글로벌하게 리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K-팝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델도 필요하지 않을까. 강점을 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 문화적인 언어적인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 제너레이션 혹은 그 해외에 있는 그런 우선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러한 이제 중장기적으로 세계로 또 진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젊은 세대의 역할이 더욱더 이제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한 그 일정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 이제 그 응답 그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 많이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메타버스와 XR 해외 진출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금일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 좋은 내용으로 스프리 포럼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